대표적 친윤여조 MBS도 결국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압도적 민심을 거스를 순 없는 모양입니다. 놀랍게도 더 이상 상승하는 게 가능한가 싶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또 폭등했습니다. 안 그래도 압도적인 1등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추가 폭등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된 NBS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지지율이 전주 대비 무려 7%나 폭등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재명 후보가 양자 대결이 아닌 3자 대결에서마저 이른바 당선 박스권을 형성하는 기염까지 토했습니다. 가뜩이나 NBS는 계엄이 터지기 전부터도 윤석열 정권의 친화적인 조사가 주로 나왔고 내란이 터진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꾸준히 앞서는 희한한 결과가 나오는 등 여론조사 불공정과 더불어 민심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대표적 친윤여조인데 그 NBS조차 정상화시킬 정도로 현재 이재명 후보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예능이 논란 대목은 바로 앞서 말한 3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개국이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를 로테이션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모든 상황에서 45%라는 파괴적인 지지율을 기록하여 3자 구도임에도 과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투표 의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없다, 모름, 무응답층을 제외해보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인지 알 수 있는데 예컨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시 김문수가 들어간 3자 대결에서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7.6%, 홍준표가 들어간 3자 대결에서도 57.6%, 한동훈이 들어간 3자 대결에서는 무려 62.5%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여주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투표에선 이 정도까지의 득표율이 나오진 않겠지만 한편으론 양자 대결이 아니라 3자 대결임에도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걸 보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위험 요소를 억지로라도 찾아내보자면 정예능이 보기에 이번 조사가 양자 대결이 아닌 3자 대결이란 게 오히려 함정이라 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국민의힘 후보나 이준석도 바보는 아니기에 이 상태로 간다면 필패라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일단 어제 헌재에 가처분 인용으로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를 들어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종국에는 이준석까지 단일화하는 3단계를 통해 정치적 쇼로서 판을 뒤집어 보겠다는 계획들이 분명 작동할 것이란 겁니다. 따라서 내란 속의 윤석열 탄생의 1등 공신이나 마찬가지인 이준석이 이번 대선에서도 개고기를 파는 건 상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대세를 흔들 정도의 쇼가 됐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국민의힘 후보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인데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은 분명히 단일화라는 잔꾀를 쓸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준석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준석 생각대로 이 3단계가 단일화 된다면 정치인은 장기판에 졸들이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지자의 정성과 열망을 안고 있는 뜨끈뜨끈한 심장을 가진 리더가 아닌 거예요. 공학적 계산을 하면 그렇게 단일화가 가능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정치를 우리가 욕망의 경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가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안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순간 한덕수를 물어뜯을 겁니다. 한덕수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서 한덕수를 매작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 내 욕망, 내가 한덕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의식들,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준석, 김문수는 친절한 관계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꼰대, 젊은 꼰대,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는 상황들로 연출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빅텐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단계 단일화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공학적 로봇 같은 사고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봅니다. 현실감이 없는 그런 빅텐트론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정예능은 이에 대한 답이 과거 명태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일화 시점이 빠르면 후보 개인 대 개인의 대결이지만 단일화 시점이 늦어질수록 정당 대 정당의 구도가 되고 결국 거대 정당의 후보로 단일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몽준, 문재인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의 사례가 말해줍니다. 고로 사실상 결말이 정해져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인데 이준석 입장에선 명태균 리스크로 빵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윤석열 김건희에게 했듯 비굴하게 국힘 후보에게 고개를 숙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이준석 단일화에 대해 미리 소금을 뿌려 어차피 파장도 없겠지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파장마저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가 목표이기에
저번 대선 안철수, 이준석, 심상정 같은 인간들이 설치지 않으려면 우리 민주시민들이 김을 빼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자, 이제 정말 대선까지 불과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방심하지 말고 모두 최선을 다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